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그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관상을 가지고 계시나요? 나의 관상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관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관상을 만들어야 재물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길의 저자의 내 인생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와 함께 살펴볼게요. 관상을 본다고 하면 얼굴만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관상은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 즉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즉, 관상가가 관상을 본다는 건 사람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신 사진 한 장을 관상가에게 보여주면 관상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관상은 사람의 형상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소리, 걸음걸이, 표정, 행동 등 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봅니다. 관상가가 사람을 살펴본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평소 걸음걸이부터 갖추어진 자세, 목소리, 말하거나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크고 작은 동작들이나 습관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견한 관상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죠. 관상을 본다는 건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생김새 전체를 유심히 살피며 언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면모를 빈틈없이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정확하게 관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밥을 먹을 때 무심결에 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상을 살핀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을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에 녹아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가치관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상보다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심상입니다. 성형으로 얼굴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의 관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형만으로 그 사람의 습관이나 버릇이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담은 결과물이 관상이기에 관상을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상을 바꾼다는 의미는 마음가짐을 바꾼다는 각오이고 내 일상에 자잘하게 밴 나쁜 습관이나 버릇들을 고쳐나가는 의지입니다. 관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 의지나 각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며 결국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좋은 관상은 결국 평소에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형수술로 눈을 크게 확장하고 하늘을 찌르도록 콧대를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미적 관점으로는 아름다워질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외모가 좋은 관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관상을 갖기 위해서는 그 관상이 갖추어질 때까지 흘러야 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외모를 평가할 때 코에 많은 중요도를 부여하죠.
코의 높이는 사람의 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이기에 수술로 높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에 얽힌 이야기가 너무나 많죠. 특히 코의 크기와 높이를 주제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든 이야기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죠. 모든 이야기의 시시비비를 따지기에는 이야기가 길어질 듯하니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재물에 얽힌 이야기만 다루어 볼게요. 코는 특히 재물과 연관해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코가 재물을 불러들일 코일까를 알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코가 재물이 새어나가는 코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재물을 부르는 코에는 관심을 두지만 재물이 새어나가는 코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의 코 성형 전후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죠. 왜냐하면 코를 잘못 성형해서 운기가 꺾이는 연예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에서 재물창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난데, 정의가 있는 콧망울입니다. 콧망울이 동글동글하고 살집이 도톰하면서 튼튼하면 재물창고가 그만큼 크고 튼튼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콧망울을 작게 만드는 수술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죠. 콧망울이 도톰한 코가 미의 기준에서는 좋은 축에 속하지는 않아요. 작고 뾰족한 코가 미관상 예뻐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코를 만들기 위한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상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콧망울을 줄인다는 건 자신의 재물창고를 반으로 죽이는 시공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코를 성형할 땐 정말 잘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코가 높고 콧망울이 봉긋하고 단단한 모양새를 보이면 재배궁이 크고 단단하다는 뜻이니 재물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코의 높이는 나의 이상을 의미해요. 우리가 콧대가 높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는 그저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코가 높은 사람들은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코가 높은 사람은 만나고 싶어하는 이성의 기준도 자연스럽게 높겠죠. 그러면 무조건 코가 높아야 좋을까요? 재물이나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높이는 높은데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약하다면 높은 코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높은 코를 가졌다면 그 코가 얼굴에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높은 코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얼굴인데 코만 높으면 오히려 흉합니다. 눈이 작고 하관도 약한데 코만 높고 크다면 자신의 분을 모르고 크고 멋진 것만 쫓다가 흉사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분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코의 높이가 적당하다면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코는 높이나 콧망울의 크기 정도가 자신의 얼굴과 조화로운 코라는 것이죠. 코의 크기가 크지 않지만 자신의 얼굴과 어울리면서 아주 좋은 코를 가진 연예인으로 필자는 늘 가수 아이유님을 꼽습니다. 아이유님은 코가 높지 않아요. 콧망울도 크지 않죠. 하지만 아이유님의 코는 작은 얼굴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아이유님에게 참으로 잘 어울리는 코입니다. 돈이 새는 코인지도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가 들려 콧구멍이 보이거나
난대와 정의의 콧망울의 두께가 얇으면 재물창고의 벽이 얇은 것이기 때문에 돈이 새어나가는 코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재배궁, 좋은 코는 무조건 크고 높아야 좋은 코가 아니며 내 얼굴에 어울리면서 돈이 새지 않아야 좋은 코입니다. 코가 들렸거나 재배궁이 부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돈이 잘 새지 않게 가계부를 관리하거나 저축 습관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건 많이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을 오랫동안 지키는 힘이 중요하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이유로 관심이 높은 엉덩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은 멋진 몸을 만들고 나이가 들어서도 몸의 선이 무너지지 않게끔 관리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무작정 무거운 것을 들거나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운동을 한다는 의미죠. 특정 근육을 예쁘게 만드는 것에 신경을 쓰며 운동을 합니다. 과거 애플힙이 유행했죠. 그러면서 애플힙 만들기 운동이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예쁜 엉덩이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요 목표일 거예요. 엉덩이가 관상학적으로도 참 중요합니다. 미의 기준과 관상학적인 기준이 다를 때가 많은데요. 엉덩이는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목표로 하는 그 예쁜 엉덩이가 관상학적으로 해석했을 때도 좋은 엉덩이가 맞습니다. 관상서에서 정의하는 좋은 엉덩이는 일단 살이 통통하게 적당히 있어야 해요. 엉덩이가 곡선을 이루고 탄력이 있으면서 적당히 봉긋하게 솟아 있어야 합니다. 비록 몸은 작을지라도 엉덩이가 풍부하면서 중심을 잡아주면 장래에 부를 이룰 수 있다고 하죠. 반대로 관상에 좋지 않게 보이는 형태는 당연히 살이 적고 탄력이 적으며 곡선이 아닌 직선의 형태를 보이는 형태입니다. 나이가 들고 자연스럽게 엉덩이에 살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젊은 사람이 엉덩이에 살이 없으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점을 머리의 정수리 위치에 비유하자면 엉덩이의 위치는 인생을 이미 절반 이상을 산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자유와 같은 결실을 이루었거나 이루는 중이거나 적어도 이룰 가능성이 보여야 하는 시기이죠. 그러니 엉덩이가 빈약하면 이 시기에 뜻을 이루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에 살이 너무 없으면 배우자와 자식을 극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극한다는 건 상대의 힘을 감소시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자식복이 있는 엉덩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반대로 엉덩이가 지나치게 서구형으로 커서 너무 도드라지게 보여도 이런 체형은 귀하지 못하고 천하다 봅니다. 또한 체형, 몸은 크지만 엉덩이가 너무 작거나 살이 너무 없으면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엉덩이가 각지고 뼈가 도드라지거나 뾰족하게 솟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만약 살이 없고 뼈가 붉어지는 엉덩이를 가졌다면 애플힙 운동을 열심히 해서 봉긋한 예쁜 엉덩이를 만들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운동으로 충분히 변화를 주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엉덩이만큼은 지켜주세요.
빈약한 엉덩이를 가진 자는 말년이 풍요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턱은 입과 함께 저장 또는 지키는 능력을 보는 곳입니다. 여기서 지키는 건 재물을 의미해요. 그리고 위치상 얼굴의 가장 아랫부분에 해당하기에 말년의 운을 봅니다. 말년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것을 얼마나 이루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년 재물의 상징인 부동산 형태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관상을 볼 땐 턱이나 하관을 많이 봅니다. 턱이 크면 저장 능력과 지키는 힘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좁고 가는 턱은 일단 예민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조금 서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흔히 사람들은 턱 끝이 동글동글한지 뾰족한지로만 보고 턱의 종류를 구분해요. 하지만 다른 위치와 마찬가지로 턱 역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 이중턱은 우리가 흔히 긍정적으로 보는 턱 중 하나인데요. 포용력이 있고 사교성, 재물복이 있는 턱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한번 친해지면 긴 우정을 이어갈 수 있죠. 긴 턱을 지닌 사람은 정이 참으로 많아요. 정을 나누어주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주는 정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짧은 턱 또는 무턱이라고 부르는 턱이 있는데요. 무턱이 있는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주체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턱이 짧다는 건 저장력, 지키는 힘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재물을 잘 지켜내지 못해 부가 쌓이지 못하고 세어버립니다. 그래서 턱이 짧다 하면 굴곡을 겪을 수 있는 사업이나 장사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턱이 앞뒤로 두터우면 포용력이나 지구력이 좋다고 봐요. 반대로 턱이 앞뒤로 얇으면 예민하고 고독하며 남에게 이빨린 소리를 잘한다고 봅니다. 앞뒤의 두께를 판별하는 기준은 옆모습에서 보는 턱의 두께를 의미해요. 턱뼈가 살 없이 도드라지지 않으면서 두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것도 흉이기에 지나치게 넓지 않으면서 후중이 실린 모양과 느낌이 있어야죠. 이런 턱이 말년에 부동산 복이 있다고 봅니다. 여자가 이런 느낌으로 턱이 발달되었다면 활동성을 나타내요. 자신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편하게는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여성을 현대사회에서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보죠.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기에 그걸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니 꼭 나쁜 뜻은 아닙니다. 턱은 눈과 더불어 그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턱이 좁으면 생활력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V라인의 얼굴형이 유행처럼 번지고 미의 기준이 되어버린 지금 시기에 턱 성형은 정말 신중히 하셔야 해요. 연예인들은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상학적 해석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턱이 좁아도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살 수도 있죠. 턱, 하관은 말년에 내가 살 집의 크기라고도 말하고 재물을 볼 때도 중요한 부위입니다. 미적 아름다움을 위해 턱을 좁고 뾰족하게 만드는 것은 관상학적인 접근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갸름한 턱이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턱이 말년에 내가 살 집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턱이 복스러운 사람이 끝에 가서는 오랜 시간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후중이란 두터울 후 그리고 무거울 중으로 말 그대로 두텁고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즉 후중지상이란 사람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무게감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두터움이란 우리가 신뢰가 두텁다, 친분이 두텁다 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두터움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무거움이란 저 사람 무게 있어 보인다, 책임감이 무겁다 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무거움을 의미하죠. 후덕하고 진중해 보이는 상인이 대체로 살집이 두툼하고 복스러워 보이는 상이 바로 후중지상입니다. 그러면서 하관은 견고하고 피부는 윤택하고 몸집도 크죠. 몸집이 크다 함은 옆으로 벌어진 체형보다는 앞뒤로 살집이 두툼하게 있는 체형을 말해요. 이런 체형의 특징은 머리가 크고 턱이 넓으며 목과 팔다리가 대체로 짧고 굵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뚱뚱한 체격을 가졌으면 후중지상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뚱뚱한 체형을 무조건 후중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살집의 상태도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하니까요. 출렁출렁한 물살인지 단단하고 윤기가 흐르는 찰살인지 그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살집이 많고 뚱뚱한데 후중지상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싶을 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뚱뚱하기는 하나 턱이 좁다던가 얼굴이 지나치게 각지거나 하체가 부실하다면 후중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외로 쉽게 눈에 띄는 곳을 확인해 후중지상을 구분할 수 있죠. 한편 살은 돈이나 재물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살집이 너무 없고 깡 마른 체형을 관상학 관점에서는 좋은 체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후중지상의 얼굴은 후덕하고 넓지만 결코 투박하게 각이 진 턱은 아니에요. 앞서 턱은 말년에 내가 살집의 크기라고 했는데요. 턱이 없거나 좁은 형태를 보인다면 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뼈가 붉어질 정도로 각이 진 턱도 좋지 않아요. 뼈대가 넓으면서 뼈에 살이 붙어 둥글둥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턱이 좋습니다. 즉, 현대사회에서 선호하는 뾰족한 V라인, 좁은 턱은 후중지상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죠. 후중지상은 꿈을 현실적으로 이루는 상이기도 하고 재물에 있어서 발복이 되는 상입니다. 따라서 마음도 넉넉한 사람이 많겠죠. 재물을 지키는 힘, 재물의 지속성을 논의할 때도 이 후중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드라마에서 예민한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떤가요? 투병 중이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예민한 사람을 표현할 때 연기자의 분장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살집이 두툼하고 넉살이 좋은 사람이 나오나요? 아니죠. 살집이 두텁고 넉넉해 보이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안 좋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두고 보았을 때 의외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을 보는 눈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후중지상은 안정성, 지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기업체, 사업체의 대표, 사장님, 회장님 얼굴에서 후중지상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심성이 얄팍하고 속이 좁은 사람에게는
이 후중지상의 느낌을 찾기 어렵죠. 그래서 사업가의 관상을 논할 때 이 사업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번영을 이룰 수 있을지를 가늠할 때 사업가의 얼굴에서 이 후중을 찾습니다. 후중의 느낌이 많이 날수록 그 사람의 번영은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후중이 없다면 현재 아무리 번영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가라 할지라도 그 번영이 대대손손 이어갈 수 없거나 혹은 그보다 더 빨리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를 지켜내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억 원이나 1000억 원을 벌어낸 결과보다 100억 원과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지켜내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순식간에 그 돈을 모조리 잃어 지난날의 영광이 되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모든 것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인 후중이 반드시 있어야 큰 부를 이룰 수 있고 큰 성공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중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서 후중의 뜻을 이야기했죠. 후중은 무게감이고 넉넉함이자 두터움입니다.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절대 후중을 이룰 수 없어요. 내 개인의 욕망만 가득 찬 사람의 얼굴에선 절대로 후중의 느낌을 읽을 수 없습니다. 후중이 있는 사람은 안정된 사람이며 결국 마음이 넉넉한 사람을 의미해요. 후중이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부를 이룬다, 더 많은 부를 이룬다 라는 결과에 치중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며 욕심을 내세우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무엇인가 쟁취하려는 마음이 앞서면 오히려 손에 쥐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내 욕망으로 타인을 해치는 사람 역시 절대 후중을 쌓을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한평생 욕심 없이 산 부모의 자녀들은 번영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욕심 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덕을 쌓으면 내가 쌓은 그 덕을 내 후대가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모아 그것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후중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후중이 강한 사람은 설사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한결같이 심신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후중은 결국 내 마음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타인과 사회를 향해 보내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지녀야 쌓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런 후중이 있다면 결국 큰 부를 이룰 수 있고 이것을 오래도록 지키며 후대까지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오늘은 길해서사의 내 인생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명리 마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역술가입니다. 책에는 재물운부터 시작해 연애운, 성격, 처세 등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의 관상을 보고 나의 관상도 좋은 쪽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법이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어려운 전문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 따뜻함이 느껴지는 책이어서 저는 더욱 좋았어요. 다른 사람의 관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관상으로 좋은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이에 대해 아주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관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웃음 가득한 일상을 보내면 웃는 인상으로 변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 편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관상을 보고 만들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